우크라이나는 과연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이 좀 반등을 보이나 했는데 또다시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정말 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이 3% 가까이 급락했고 오늘 우리 시장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도 주말에 그래서 사실 이 올림픽 기간 우리 선수들의 그 선전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이제 전쟁의 어떤 그런 우려가 우리 시장에 또 다시금 또 이제 도사리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나름 시장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논리에 이제 나름 적응을 시작했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적어도 그 올림픽 기간만큼은 이게 좀 이제 가라앉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으로 봤는데 이 올림픽이 이제 중반을 넘어 이제 종반으로 향하면서 다시 이게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전쟁 같은 뭐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 재난 같은 건 사실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거든요. 코로나도 우리가 지금 벌써 이게 2년 넘게 이렇게 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이제 대립을 하면서 여기서 거기서 결국에 이제 어떤 극단적인 이런 어떤 이벤트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도 역시 이제 좀 전쟁이라는 것은 나지 않는 쪽에 일단 시나리오를 두고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자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다만 이제 만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죠. 네. 일단은 이제 시장 잠깐 점검하고 어제 코스피 장중 흐름을 먼저 볼게요. 지난 금요일장. 네. 자, 장 초반에 그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 부담 안고서 사실은 개파락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좀 낙폭을 상당히 이렇게 그 기세 좋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논리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됐고 나름대로 시장은 이제 그 논리에 적응을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건 뭐 기정사실인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제 50bp를 뭐 한꺼번에 올리는 뭐 빅샷에 대한 뭐 그런 전망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긴축만 가지고는 더 이상 시장이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이제 오전장에는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발 노이즈가 다시 이제 시장에 끼면서 낙폭을 다시 이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럭저럭 시장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약간 좀 관망하는 심리였다면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일봉으로 다시 보시면 양봉을 잡아내서 끝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지난 이제 금요일 밤 미국 나스닥도 비슷한 패턴이었죠. 장 초반에는 뭐 나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발 우려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급락으로 마감하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런 어떤 반등 국면에서 다시 한번 지금 테스트를 받는 그런 하루를 좀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환율 말씀드릴 때 지난 이제 금요일에도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잠시 이제 1,2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1,200원대에서 현재 저항은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강하게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딱 하나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다. 그리고 지금 환율도 바로 그 어떤 테스트를 오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뭔가 좀 다행스럽게 볼 수 있는 건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이 그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에서 환율은 그래도 1,200원에서 강한 저항을 좀 받아준다라는 거죠. 하회했나요?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코스피로 가보게 되면 지난 거래일에 외국인은 현물을 무려 6천억, 옵션 만기 이후에 지금 매수 규모를 굉장히 확대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선물 역시도 2,600억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유입을 시켜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스닥의 급락 그리고 거기까지도 이제 버텨낸 1,200원.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발 우려가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 일정 부분은 일단 선반영을 좀 해놓고 마감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뭐 나스닥만큼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뭐 그런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도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왜 이제 요게 화두가 되고 자꾸 이게 갈등이 심화되는지
요 부분을 좀 한번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요 CG를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거의 푸틴은 올림픽 때만 되면은 뭐 전쟁 DNA가 이렇게 솟아나는지 자꾸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림픽 때마다 예. 그랬더라고요. 저 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중에 조지아를 침공했어요. 요거는요 상징적인 TV 화면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푸틴이 그때는 총리 시절이었어요. 예. 총리 시절이었는데 통역을 대동해서 그 당시 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그 이제 깜짝 놀라는 표정이 한번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 지금 조지아를 들어갈 거다 이제 이걸 통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저런 적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저 때는 뭐 또 자기네 나라 올림픽이니까 그 기간 중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소치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직후에 이제 크림반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와는 그때부터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16일 날 이제 침공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전망을 막 쏟아내면서 뭔가 이제 좀 이제 러시아와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나지 않는 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시장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네. 푸틴의 과거 저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느냐? 요것도 한번 좀 화면을 띄워주시면 요것도 여러분들께 이해하시면 아 얘들이 왜 이러는구나 이제 아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철회하는 겁니다. 철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둘 다 사실 들어보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들어보면 다 사연은 있어. 그럴 만도 하긴 하다라는 건데 예. 사실 이제 그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정도 규모 되는 나라가 핵무기는 세계 3위다 이래버리니까 예. 우리가 너희의 안전을 보장을 해줄 테니까 핵무장을 해제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무장을 해제했어요. 근데 해제하고 나서 보니까 뭐 미국은 딱히 뭐 이렇게 안전을 뭐 보장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러시아는 자꾸 이제 건들기나 하고 뭐 이제 유럽 쪽도 사실 뜨뜻미지근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우리의 안보를 좀 어떻게 보장받기 위해서 나토 가입을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이제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90년에 그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통일이 되면서 그 러시아가 이제 내건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동진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나토와 이제 국경을 맞닿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이 해결책으로 푸틴은 이제 전쟁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단계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얘기 말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만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로 한치 물러섬이 없다라는 것이고 지난 주말에도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서로 그냥 이제 으름장을 놓은 거죠. 이제 미국은 들어가면 니들도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입장이 왜 관철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서로 이제 평행선만 그었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가 당분간은 시장에 조금 우려를 이제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는 좀 대비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당분간은 시장을 다시금 괴롭힐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벌어지지 않는 쪽에 역시 무게를 둬야 되지만 그러겠지만. 과거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럼 과거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했을 때 네.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요 차트는요. 제가 이제 월봉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줄여놔 갖고 잘라가지고 요 구간이 언제냐면요. 그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그 기간입니다. 요 기간에 물론 이제 이때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 금융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전체가 지금 뭐 패닉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조지아 침공에 대한 부분만 딱 띄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사실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좀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복합 변수로 작용했을 때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온다라는 네.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우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뭐 좀 수급 불균형, 여기에다 이제 긴축에 대한 공포, 이것 때문에 사실 1월 달 자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불확실성들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복합 변수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더 크게 나왔던 측면들이 있죠. 근데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는 이런 복합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똑 띄어서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복합 변수로 작용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으로 가볼게요. 요때인데요. 자, 이제 소치 올림픽 시절이죠. 네. 근데 요때는 시장에 별다른 이슈가 없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횡보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치 올림픽 이후에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비교적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일단 궁극적으로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2월, 3월 연속으로 일단 아래 꼬리를 잡고 양봉을 좀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이 우크라이나 우려를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이 우크라이나를 시장이 단일 변수로 인식한다고 했을 때는 이 2014년의 케이스를 좀 이제 인용해서 시장을 좀 이제 대입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가 지금 이제 계속 고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간밤에 여기에서는 이제 유가도 다시 이제 치솟게 되고 밀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이제 자극하는 이슈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1월 달에 겪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복합 변수로 작용했을 때는 한두 차례 정도 좀 시장 충격은 좀 불가피하진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 일봉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1월 말에 여러분들이 이 어떤 공포를 잘 이제 극복하시고 반등을 이제 어느 정도 누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추세로 돌아서느냐, 이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시 이제 공포감을 가지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시장도 이 복합 변수로 시장이 급락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우크라이나 우려를 상당 부분 이미 선반영을 좀 해놓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우려 때문에 한두 차례 시장이 좀 하단을 테스트할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 저기 신용이나 이런 거 미리 좀 선제적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바닥을 좀 잡았다는 심리 때문에 좀 이제 신용으로 좀 공격적으로 또 이제 저가매수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만 좀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2014년에 그 소치 올림픽 그때 사례를 여기에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저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또 극악무도하게 또 뭐 엄청나게 이렇게 또 이제 이 훼손될 거란 생각은 사실은 하진 않습니다만, 그 구간에서 분명히 한두 차례 충격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이나 레버리지는 좀 선제적으로 좀 통제를 하시고, 네. 그 이외에 이제 현금으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이제 흔들림이 있더라도 우린 이미 2,600이 잠시 하회하는 그런 부분들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두고서 좀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하루 두 번 정도 충격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오늘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담 02,000번에 4822번으로 계속 받고 있고요. 샵 2034번으로 문자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모두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